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2월 5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와 테마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1.3%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장의 움직임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았어요. 아침에 시작이 혼조로 움직여서 되게 매매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갑자기 상승세를 타고 여기서부터 하락, 다음에 상승, 그 다음에 하락, 상승, 하락, 마지막에 상승을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움직임이 상방의 움직임이었지만은 하락의 움직임도 꽤 컸다. 자, 이렇게 움직일 때 변동성이 클 때는 주식보다는 선물이 훨씬 더 좋다는 거 말씀드렸고, 저희 방에 계신 분들, 선물 회원들 같은 경우는 사드 차트라는 걸 보면서 매매를 잘 해서 수익을 내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자, 업종을 한번 보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코스닥 같은 경우는 0.29%군요. 예, 상승세가 별로 안 좋았고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1% 상승을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코스피의 상승세가 훨씬 더 나았고, 코스피보다는 선물의 상승세가 나았지만은 전체적으로 움직임을 보면 아직도 최고점을 뚫지 못하고 지금 최고점, 우리 추세의 상단선 언더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장은 계속 신고가를 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못 올라간다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최고점에 너무 많은 물량이 지금 개인 물량이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못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은 4종목이고요. 올라온 종목은 생각보다 낮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윗골을 달고 빠지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익이 나면 상한가를 노리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챙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움직임 나온 것들 종목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첫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따상간 종목이죠. 그죠? 더블 상한가 간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날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12%. 다음날 아침에 살짝 움직임이 나왔다가 지금 밀렸다가 다시 올랐는데,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첫날 상한가 따상 갔다가 그 다음날 지금 이렇게 밀렸으면 대체적으로 종목이 계속 밀리는데, 오늘 상한가로 올라온 거는 지금 오늘 신규 종목이 두 종목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PB파마, 요거 싱가폴 회사죠. 싱가폴 제약회사인데 요거 하나와 그 다음에 한 종목이 더 있었는데, 자, 아이퀘스트라는 종목이 오늘 신규 상장한 두 번째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얘네들의 흐름을 보시면 일단은 아침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파마인가요? 얘네가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았는데 실제적으로 움직임이 나온 건 아이퀘스트가 먼저 움직임이 나왔죠. 아이퀘스트가 상승을 해가지고 지금 갭으로 떠서 움직임이 나왔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27,000원까지 찍고 18,800원까지 찍었어요. 그러면 9,000원 정도거든요. 엄청나게 빠진 거죠. 엄청나게 빠진 다음에 점심시간에 25,000원까지 올랐다 다시 2만원까지 빠지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처음엔 아이퀘스트가 훨씬 더 좋았다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움직임은 뭐 보시는 것처럼, 자, PB파마 같은 경우는 시작하자마자 하방으로 조금 빠지다가 쫙 올렸다가 5장에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에는 PB파마가 움직임이 좋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 종목, 세 종목은 신규주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고요. 아침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아침에 시작을 해서 조금 빠졌습니다. 그런데 상승을 하기 시작해서 움직여가지고 상한가까지 갔는데, 이거는 제가 장중에 신규주 테마로 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신규주 오늘 세 종목이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 신규주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흐름을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릴게요. 손절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신규주라는 거는 주인이 없는 주식이에요. 그쵸? 우리가 세력이 없는 주식이기 때문에 신규주라는 거는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 흐름을 타서 올라가지만 만약에 빠지기 시작하면, 하방으로 빠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종목은 대책이 없어집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이 빅히트나 아니면 SK 바이오판 같은 거를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 종목들 아직도 본전가 회복을 못하고 있죠. 물론 이런 종목은 생각보다 강하기 때문에 괜찮겠지만, 신규주는 여러분들이 초보자들 분들이 하실 거면 반드시 손절 잡고 단타를 들어가시고, 손절가가 오거나 밀리면 반드시 자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렇게 상한가를 가는 종목은 그냥 보유를 하셔도 돼요. 근데 반대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아이퀘스트 같은 종목들, 이런 거 올라왔다가 어느 정도 손절이 못 잡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24,000원에 들어갔다가 손절을 못했으면 지금 20%의 손실이 나는 겁니다. 물론 이 종목이 내일 올라올 수 있겠죠. 월요일 날. 그렇지만 만약에 안 올라오면 이 종목은 계속 빠진다. 그렇게 되면 손실이 엄청나고 그 손실을 복구할 수 없다. 신규주는 저는 매매를 해요. 손절이 가능하니까. 근데 초보자분들은, 손절이 안 되신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미래에셋 대우스펙 45. 자, 미래에셋 대우스펙 45. 자, 스펙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잘 매매를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스펙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매매 관련한, 그러니까 스펙의 특징이 뭐냐면은, 스펙은 페이퍼 컴퍼니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그렇지만 이 회사가 어느 회사와 합병이 된다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서부터 움직임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1승이라는 회사와 지금 합병을 갖다 진행 중이고, 합병 상장 예비심사 승인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승이라는 회사인데 제가 1승이라는 회사를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아침부터 움직임이 나왔던 거, 이런 거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스펙이 첫 상승이 나오면, 스펙은 항상 말씀드리는 첫 상승이 나오면 그대로 들어가세요. 물론 이것도 초보자분들은 예외입니다. 왜냐면은 스펙이, 여러분들이 혹시나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스펙을 매매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움직임이 나오다가, 자, 움직임이 없어요. 움직임이 없다가, 자, 이렇게 움직임이 없다가 얘가 갑자기 수급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수급이 들어와서 들어갔는데 여기서부터 갑자기 또 이렇게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올리죠. 결국에는 이렇게 다시 올립니다. 얼음 만들고 또 다시 이렇게 빠져요. 이런 게 바로 스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먹을 수 있게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왜? 여러분들이 저점에 잘만 사면. 그렇지만 반대로 무슨 얘기냐? 잘못 걸리면 손실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성은 제가 공식적으로 리딩을 해드리진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단타로 치시는 분들은 스펙이 갑자기 움직인다 그러면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이 종목 올라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같이 매매를 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최고점 3,050원 정도 되죠. 3,050원에서 최저점까지 2,700, 정확히 얘기하면 2,670원인데요. 70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올라온 게 350원, 450원이에요. 450원이 10한 4, 5% 되죠. 그만큼을 뺐다가 다시 올렸다가 또 10% 뺐다가 또 올렸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7, 8% 뺐다가 다시 상승을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점이 계속 올라가는 걸 보시면 이 종목이 계속 올라가는구나 라는 걸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승이라는 회사 상장 예비심사 통과했다는 것 때문에 움직임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KB오토시스.
KB 오토시스는 이날도 지금 29% 상한가를 들어갔죠. 지금 보시면 여기도 상한가로 움직였는데 여기 상한가 두 번째 점상에서 시작했어요. 장중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점이 약 10% 위에서부터 20% 정도 뺐다가 다시 막판에 상한가를 만들었는데 이 움직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조지아 공장 관련주라고 보통 인터넷에서 돌아다닐 거예요. 미국 조지아 공장, 즉 기아 자동차가 애플카를 생산하는 조지아 공장 관련한 모멘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KB 오토시스를 포함을 해가지고 조지아 공장 근처에 회사가 있는 회사들 있죠. 예를 들면 구형테크나 덕양산업 같은 종목 있죠. 그러한 종목들이 지금 조지아주 관련한 종목으로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는 기아차에서 확실하게 애플카를 생산을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외신에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요 관련한 종목은 본 계약이 체결이 되면 또 한 번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KB 오토시스, 그 다음에 상신브레이크,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덕양산업, 그 다음에 또 한 번 구형테크, 이런 종목들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앞으로 매매를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안은 오늘 아까도 제가 이제 장중에 문재인 관련한 종목이 두 종목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성안이었고요. 하나는 인터파크였거든요. 결국에는 성안은 상한가를 갔습니다. 장중에 움직임이 계속 나오다가 오후장에 지금 보시면 2시 이후에 갑자기 수급이 들어오면서 쭉 땡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해서 상한가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장중에 봤던 종목, 인터파크 같은 종목도 장중에 움직임이 계속 나오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계속 저점을 올려서 수급이 좋았는데 마지막에 조금 밀렸죠. 근데 동시호가에 지금 1.6%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인터파크 역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관련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안 같은 경우도 계속 움직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인터파크, 그 다음에 한 종목 더 코이즈. 자, 코이즈 같은 경우도 지금 이재명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임 나오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관련한 종목으로 코이즈 같은 경우는 지금 1,700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3,500원, 4,0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요것도 이재명 관련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지금 이재명 관련한 종목들이 올라오는 이유가 뭐죠? 자, 이재명 관련한 종목이 올라오는 이유는 지금 지지율이 제일 높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30%에서 좀 적게 나오는 데는 한 27%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두 번째 후보인 이낙연인가요? 맞나? 이낙연인가? 하여튼 요거 이제 후보는 한 20% 정도. 그 다음에 윤석열 같은 경우는 지금 10몇 %대거든요. 15% 요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독으로 이재명 후보가 대권 후보 1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간다고 그러면 이재명 관련한 종목 성안이나 인터파크, 그 다음에 동신건설, 그 다음에 형제엘리트, 오리엔트바이오, 오리엔트전공, 이런 종목들 계속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계속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부광약품은 장중에 뉴스가 떴죠. 자, 부광약품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장중에 뉴스가 떴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중에 꽤 세게 넣었었는데, 자, 여기에 떴죠. 1시 45분에 무슨 뉴스가 썼냐면은 미국 FDA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승인 떨어졌습니다. 1시 45분이었습니다. 실제 1시 45분이면 어딘가 보세요. 여기죠. 1시 45분이 여기입니다.
뉴스가 뜬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바로 얼음이 들어가는데 제가 들어간 포인트가 요쯤에서 들어갔어요. 이 수급이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동시 얼음이 된 다음에 밀렸다가 살짝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뺐다가 다시 움직여서 상한가까지 갔다가 상한가에서 확 밀어버렸죠. 자, 지금 예전에 우리가 이제 상한가를 갈 만한 종목들, 외국 이슈는 뭐가 있었냐면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FDA 관련한 얘기, FDA 승인 관련한 얘기, 그 다음에 임상실험 이런 것들은 보통 상한가 한 번씩은 갔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테슬라에서 뭐가 했다, 테슬라에 납품을 했다, 그러면 얘도 기본적으로 상한가 한 번 갔고, 또 그 다음에 구글 관련한 종목 있죠. 구글에 뭔가 납품을 했다, 구글 관련한 이슈 있다, 그러면 얘는 상한가.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애플도 이슈 크죠. 애플도 뭔가 같이 협력을 했다, 애플카를 만들다, 아니면 애플 아이폰 만든다, 요런 것들 대부분 상승.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어요. 뭐 있죠? 아마존. 아마존. 얘네들까지 해가지고 얘네들이 보통 미국 회사에, 미국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를 먹히는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요 뉴스가 뜬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가시면 되고, 부강약품 같은 경우도 저도 딱 뉴스에 FDA 얘기 나오면 확 들어간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엔 밀려버렸어요. 그쵸? 참 안타까움이 나오는 종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뭐 시간으로 올라온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계속 빠지다가 오늘 첫 상승 나왔고, 보통 이렇게 첫 상승 나오는 거 종목은 단타를 들어가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일봉상에서 거래량이 꽤 터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 충분히 돈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YIK. 자, YIK는 전 솔직히 이걸 상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제가 2번인가 단타를 쳤는데, YIK가 다른 데도 아니고 삼성전자랑 지금 계약을 체결했죠. 자, YIK 삼성전자 반도체 장비 공급 얼마예요? YIK 삼성전자에 528억. 그죠? 528억짜리. 단일 판매 계약해서 528억짜리가 계약입니다. 그러면 528억이면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 정도면 상한가를 가져야죠. 근데 안 가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 아침에 보면 673억짜리 또 있어요. 이것도 삼성전자죠. 673억. 그러니까 먼저 673억이 나오고 그 다음에 528억이 2번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1000억이 넘는 거죠. 그쵸? 673은 어제 나온 거네요. 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528억짜리 나왔는데, 어쨌든 1000억이 넘었는데, 이 종목이 상한가를 못 가요. 물론 상한가를 찍기는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갭으로 따서 움직임이 나오다 뉴스가 뜬 다음에 바로 상한가를 붙었죠. 그 다음에 빠졌습니다. 이게 진짜 나랍니까? 주식이 우리나라가 지금 YIK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시가총액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시가총액이 4,900억짜리예요. 4,900억짜리 회사가 지금 1,300억 정도를 갖다가 매출을 했는데, 공급 계약을 했는데 상한가를 못 가요. 얘가 물론 그 전에 계속 높아진 건 있지만은 실제 이 정도면 저는 충분히 상한가를 간다고 봅니다. 근데 못 갔어요. 다음에 움직임 나오나 보세요. 아시겠죠? 자, 다음은 인터파크. 자, 인터파크가 장중에 계속 아침부터 움직임이 나올 때 인터파크가 이거 이재명 관련한 종목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뉴스가 있네요. 뉴스가 나온 게 장중에 뉴스가 나왔나요? 자, 보면 장중에 뉴스 없죠. 아침장에는 여기 있네요. 9시 59분. 9시 59분에 뉴스가 떴습니다. 10시죠. 자, 여기서 뉴스가 떴습니다. 여기서 뉴스가 떴는데,
뉴스가 뭐냐면은 MBI와 전기 이륜차 충전 배터리 공유 시스템 사업 협력 MOU 체결했다는 겁니다. 인터파크가 여기 있죠. 친환경 전기 이륜차 활성화 움직임, 요 뉴스 때문에 지금 움직임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움직임이 나온 걸 보면 뭐 올라왔다가 다시 살짝 빠지긴 했지만 여기서 보면 저점이 계속 올라가죠. 아, 이래서 올라가는구나. 그리고 저는 다른 것보다도 성안이 계속 움직이면서 인터파크 이재명 관련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임이 나오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계속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수급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다음은 유닛은, 자, 유닛은 풍력 관련한 종목이었습니다. 제가 점심시간 이후에 점심을 딱 마치고 들어왔는데 1시였죠. 1시에 갑자기 뉴스가 떴습니다. 무슨 뉴스가 떴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원전 8기와 맞먹는 우리나라 원전 전체 수준이고요. 해상풍력, 세계 최대 해상풍력 발전 설비요. 발표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전남에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대장은 유니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플러스가 동국 SC가 같이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국 유니슨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매수를 신호를 드렸고요. 그게 지금 5,000원까지 4,800원이죠. 4,800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남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에 기대감, 풍력 에너지 테마로 해서 유니슨이 움직임 나왔고, 동국 SC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시 이후에 갑자기 상승세를 타면서 움직임이 나왔지만, 오후장 되면서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에는 풍력도 단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원미디어. 자, 대원미디어는 자회사 대원 CI, 웹툰 쪽이죠. 그 웹툰 쪽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자회사 대원 CI 성장률 때문에 계속 움직임 나오고 있고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뉴스는 없고요. 여기에 보면 대원 미디어도 뭐 특별한 뉴스가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 보면 대원 CI 디지털 매출 성장 10시 51분에 떴습니다. 10시 51분이면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의 이슈 돌아서 지금 보시면 뭐 12,300원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 벌써 보면 여기 있네요. 웹툰. 여기 보면 10시 23분에 먼저 나왔습니다. 이 뉴스는 보지 못했지만 대원미디어가 올라오는 건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긴 했습니다. 항상 종목이 움직일 때는 뉴스를 한번 먼저 체크를 하세요. 그래서 뉴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하이텍팜. 자, 하이텍팜은 특별한 뉴스가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면 15% 올라왔는데, 이전에 뉴스가 있었죠. 항생제 원료의약품 생산업체 카바네팸 계열 충주 사업장 미국 FDA 실사일을 완료했다는 것 때문에 요 관련돼 있는 종목, 우리가 얘기했던 하이텍팜이 지난번에 이렇게 상한가도 움직임이 나왔었던 겁니다. 상한가 갔다가 계속 빠지다 오늘 이슈가 나왔는데, 뭐 특별한 뉴스는 없기 때문에 이전에 그 항생제 관련한 뉴스가 모멘텀이 계속 나오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차트는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얘는 올라왔다 단발로 꺾이는 모습이죠. 그래서 요거는 패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바텍은 디스플레이 관련한 종목인데, 특히 요즘 LCD가 이제 LED로 다 넘어갔죠. 그러면서 LCD 패널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TV도 LED가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15% 올라왔고요. 디스플레이 관련주고요. 뭐 장중에 저는 아예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나왔는데 특별한 이슈는 없는 상황이고요. 신고가 치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17,85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상신전자. 자, 상신전자는 전자부품 제조업체고요. 원래 LG전자가 이제 자동차 전기장치 부품 만든다는 것 때문에 그때 움직임이 나왔었죠. 캐나다 회사랑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만든다는, 전기 자동차 부품 만든다는 것 때문에 이때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마찬가지 이슈로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상신전자 같은 경우는 특별한 뉴스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냥 수급에 의해서 올라온 종목, 아니면 기대감으로 해서 올라온 종목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월요일날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들 본다 그러면 아침부터 레인보우 로보티스가 제일 먼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스펙은 여러분들한테 별로 권장을 안 해드리고요. KB 오토시스, 그 다음에 부강약품, 그 다음에 인터파크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네들이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높은 이유는 이슈가 좀 단발이 아니고 좀 길게 나올 이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나머지 종목은 흐름 보시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2021년 2월 5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와 테마 분석해드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도 모두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